안녕하세요. 하늘맞은 무속대학입니다. 지난번에 군웅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해서 강의를 한번 해놨고요. 이 별상이라는 것도 우리 무속인들이 참 많이 쓰는 말이에요. 별상. 근데 어느 경우에는 별상이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별성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특히 충청도 전라도 쪽에서 우리가 명패라고 그러죠. 명패. 이렇게 신령님들 이름 써는 글문이라고도 하고 여기에 써 있는 걸 보면은 대부분 이 두 가지로 써 있어요. 만리강남 후구별성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천리강남이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 보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만리강남이라고 써 있는 분들이 있고 천리강남이라고 써 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때 그럼 도대체 왜 강남이라는 말을 썼느냐? 강남이라는 말을 썼느냐? 이때 강남이라는 것은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 한강을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한강 이름을 강남이라고 하잖아요. 강남이라고 하는데 이 한강 이름을 강남이라고 할 거냐? 그것이 아니라 개성을 서울로 두던 시절이나 평양을 서울로 둔 고구려나 개성을 하든 고려나 한양을 도성을 하든 조선이나 이 강남이 천리나 만리나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강남이라는 데가 결코 천리도 아니고 만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한강이나 지금 현재 여기 부르는 강남이라는 걸 이야기한다면은 근데 여기가 천리나 만리나 강남이 되려면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평양이나 개성이나 조선을 어디를 놓고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최소 중국에 흐르는 양쯔강을 기준으로 해야지 여기가 최소 천리나 만리나 되는 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보통 통상 우리가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해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4km를 심리라고 그래요. 4km를 심리라고 그러면은 40km는 백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400km는 천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통상 여러분들도 고속도로를 다녀보고 운전해 보신 분들 알아요. 서울에서 보통 부산까지 서울에서 목포까지를 통상 400km에서 500km 잡는단 말이에요. 평균. 그래서 보통 서울 지금 신사동 그 고속도로 기점에서 부산 톨게이트까지가 통상 450km 찍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니다 보면 조금 더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 남북이 여기서까지 길을 하고 이 목포나 제주도에서부터 만약에 우리가 백두산 있는 함흥까지 하면은 요게 통상 삼천리 약 1200km 정도 나온다면 1200km가 나오니까 이거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지금 백두산에서 여기까지 한 3배 정도 되는 거리 여기가 그럼 한 만리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만리. 그러니까 천리강남이라는 말은 조금 잘못된 거고 실질적으로 만리강남이라고 하면은 이 양쯔강을 얘기해. 양쯔강.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양쯔강에 홍수 범람으로 인해서 중국의 수재민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작년에는 이 양쯔강 위에 보면 사천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보통 우리가 사천짬뽕도 그러죠. 이거 수찬성이라고 수찬성. 수찬성은 저 성도가 이 수도인데 이거 보통 여기서는 청두라고 그래요. 청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산둥성에 있는 청도는 칭따오라고 그러는 거. 칭따오. 거기가 맥주 유명한 칭따오. 칭따오는 이제 풀을 청자에다가 섬도자를 써서 칭따오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성성자에 도시도자에서 청두라고 그래. 청두. 그래서 여기는 수찬성이라고 수찬 중국 발음은 사천성이야. 수찬성. 이 수찬성 위에 지금 요 밑에 샨사댐 있단 말이에요. 샨사댐이 터지면은 중국 이 일대 후난 후베이 성이 완전히 물바다가 돼서 100만이 죽네, 200만이 죽네, 1000만이 죽네 하고 있잖아요. 그래 이 양쯔강을
양쯔강을 다른 말로는 장강이라 해. 장강. 중국말로는 창장이라는데 장강이라 그래. 그래서 이 양쯔강이 있고 양쯔강을 장강이라는데 요거는 후라고 그래. 후. 왜 그러냐면은 이 양쯔강의 중간에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동팅호라 해. 뚱팅호라 해서 요 호수가 정말 바다만큼 넓은, 우리나라보다도 넓을 거야, 이 뚱팅호 호수가. 이 호수가 있어서 이 여기를 강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호수가 있어서 호남이라도 호남. 이 호남을, 그래서 대한민국 여기도 호남지방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 이름을 본따서 호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호남이라고 하고, 이걸 중국 발음은 후난이라, 후난. 그래, 후난 위에 후베이, 후난 후베이. 그 다음에 중국의 북경에 있는데 흐르는 강은 황하라 그래요. 황하. 황하강이 그러는데, 황하강이 있어서 이 황하강은 같은 강인데도 양쯔강보다 넓이도 넓고, 양쯔강 길이가 길어서 창장, 길다 그래서 장강이라는 거고, 이 황하강은 넓이가 넓어서, 이 황하강은 마치 호수처럼 넓다 해서 하라 그래. 하. 그래서 허베이 허난 그래. 허베이 성에는 중국의 북경에 있는 거예요. 베이징이. 근데 이 양쯔강 밑에, 양쯔강에 있는 이 강 밑으로를 우리가 보통 강남이라 한다. 그럼 왜 강남이라고 했을까? 왜? 근데 다른 게 문제 아니라 제비가 강남 갔다 온다 그럴 때, 제비가 강남 갔다 올다 갈 때, 이 제비는 여름철새란 말이야. 여름철새. 겨울이 되면 얘네들 추워서 못 살아요. 추워서 못 사는데 어디까지 가냐면은 통상 중국의 이 강남 밑으로 보면 여기에 이제 상하이도 있고 심천도 있고 홍콩도 있고, 더 내려가면은 대만도 있고, 여기 하이난선 있고 타이완 있고, 더 내려가면 이제 베트남, 태국 이쪽으로 가지. 여기서는 이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요런 데까지 가는데, 여기까지는 가기가 새들이 힘들단 말이야. 바다를 건너가서. 근데 이 제비가 여기까지 갔다 오는 제비도 많아요. 심하게는 여기 괌까지 갔다 오는 놈들이 있는데, 그놈들은 체력이 좋은 몇 마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이 모기를 잡아먹고 곤충을 잡아먹던 제비들이 겨울이 되면 주로 중국의 이쪽 하이난성, 대만, 필리핀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태국, 미얀마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를 보통 우리가 거리상으로 만리가 된 데서 만리강남이라. 만리강남. 그 다음에 호구라고 할 때도 우리가 호구라고 할 때도 이 오랑캐 호자, 여기가 뚱팅 호수가 있잖아요. 오랑캐 호자에다가 이 삼수입에 넣으면 호수 호자가 돼요. 그래서 이 호구라고 그래요. 호구. 여기 뚱팅하고 호수란 말이에요. 호구라고 그러는데, 호수의 주둥아리라는 말이 아니라, 호구라고 할 때는 이 지게 호자에 써서 입구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호구를 뭐라고 하는지는 여러분들, 인구를 호구라고 해요. 인구조사. 예전에는 호구조사 그랬죠. 호구조사. 왜 인구조사라고 안 하고 호구조사라고 하느냐? 인구조사라고 그랬는데 왜 인구조사하면 뭐하죠? 대가리가 몇 개인가 쉬는 거잖아요. 식구마다. 그 다음에 식구마다 대가리가 몇 개냐 쉬면은 입이 몇 개냐 쉬는 거. 먹을 입이. 그래서 먹을 입이 몇 개냐. 근데 먹을 입이 몇 개냐는 것은 그냥 통상적으로 여러분들도 주민세 내죠. 주민세 내는 거 똑같고, 이 호라는 거는 지게를 말해. 지게. 이 집에 지게꾼이 몇 개냐, 지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개냐. 이거는 남자라게, 남자. 그래서 남자가 몇 명이냐, 총 가족이 몇 명이냐, 요걸 조사하는 거야. 남자가 몇 명이냐는 왜 했겠어요? 전쟁이 나면은 군인이 필요하단 말이야. 군인이. 그 군인의 역할을 맡는데 군역이라 그래. 군역.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배웠잖아. 군포를 걷는다. 세금 군대 안 가는 대신에 나라에다 세금을 내는 거야. 전쟁이 아닐 때는 군인이 다 필요 없잖아. 군인 안 가는 대신에 세금을 내는 거야. 대신에 내가
가서 포조를 하든지 아니면 수군을 하든지 이 총 들고 이렇게 지키고 군인을 하면은 이 관아의 앞에서 이렇게 포졸이라도 하고 있으면은 이건 세금을 면제받아. 대신에 월급을 조금이라도 받죠. 근데 일반인들은 평소에 농사 짓고 살면 전쟁 아니면은 군대 안 가는 데 세금을 내는 거야. 대신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 개병제라 해서 남자가 적정 연령만 타면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는 거란 말이에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똑같았어. 그래서 이 집안에 지게가 몇 개냐? 요거는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남자 군인들을 여러분들 군대 갈 나이 된 남자들 뭐라 그래요? 장정이라 그래. 장정. 장정이란 말은 어른이 됐는데 어린인데 왜 정이라 그러냐면은 군대 갈 나이가 된 놈들은 낫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단 말이야. 농사를. 그게 정이라는 건 낫을 말하는 거야. 낫. 낫을 말한단 말이야. 낫. 그래서 낫을 들고 있을 만한 사람을 장정이라고 그래서 장정은 남자 성인을 말하고 인구조사를 할 때 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게를 진 사람이 몇 명, 입을 갖고 밥을 먹는 사람이 몇 명, 그 총 식구수 중에서 군대를 갈 만한 나이가 있는 남자가 몇 명, 이것을 호구라고 하는 호구. 지금은 호구라고 안 하고 인구조사라고 하죠. 사람이 몇 명, 입이 몇 개, 요거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만리강남에 호구라고 그랬는데, 호구. 특히 이 만리강남에서 지금도 우한이라는 데가 어디 있냐면, 우한이라는 데도 이미 사천성 밑에 아마 우한이 후난성에 있을 거예요. 후난성에 우한이 한문으로 쓰면 무한이라는 데인데요. 무한이라는 데 아주 촌동네요. 이 무한이 이제 말하자면 옛날에는 이 무한이라는 데가 삼국지에 보면은 위촉오라고 그러죠. 위촉오. 그 중에서 총나라가 누가 총나라 왕이죠? 유비가 총나라 왕이란 말이야. 유비가 오나라는 손권이고 위나라는 누구의 조조란 말이야. 그 위나라가 이쪽 알짜배기를 가지고 있고 오나라가 이쪽 남쪽의 알짜배기를 갖고 총나라가 요 아주 산골짜기 요 정말 촌뜨기 같은 데를 갖고 있던 거야. 유비는 정말로 여기 산동네 산적들 두두머리나 마찬가지야. 여기 우한에 가면은 정말 산적이 옛날에 이 중국 고대에는 아주 여기 산적이 우그르고 산적 소굴에 여기가 우한이. 근데 여기서 우한에 뭐가 생겼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생겼다면 우한 코로나. 우한 코로나 19라 했잖아. 지금은 중국인들을 비하할 소지가 있대서 우한 코로나가 아니라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잖아. 코로나 바이러스 19. 근데 이 우한이 중국에서 발생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왔잖아요.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전 세계로 퍼졌는데 과거에도 똑같이 코로나가 아니라 과거에는 봄이 되면은 홍역마마가 생긴다. 홍역마마가 중국에서 봄바람을 타고 왔다고 생각을 했어. 봄바람을 타고 왔다 해서 그래서 호구가 아니라 오랑캐 귀신하고 생각했다. 오랑캐 귀신. 예? 호라는 건 오랑캐 호자예요. 오랑캐. 옛날에 호떡 그러죠. 호떡이라는 말이 오랑캐 떡이란 말이야. 중국 애들이 혹시 차이나타운 데 가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요렇게 생긴 거 빵처럼 생긴 거 팔죠. 요걸 월병이라고 해요. 월병이라고. 위에 삥이라고 하는데 월병이라는데 월병의 변형된 모습이 호떡이에요. 호떡. 병이라는 말은 떡병자예요. 삥. 월병이라고 할 때 병자. 월병이라고 이렇게 쓰는 건데 위에 삥이라고 하죠. 삥. 이 떡병자예요. 떡병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월병을 다른 말로 호떡이란다. 호떡이라고 할 때 이 오랑캐 호자를 쓰는 거예요. 오랑캐 호자. 그래서 오랑캐라는 거예요. 그 오랑캐가 입이라는 말인데 오랑캐 입이라는 말인데 오랑캐 입이라는 말이 아니라 오랑캐가 사람의 입을 잡아간다. 여기서 온 귀신들이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옛날에는 홍역마마도 이 정확해서 보면 이 불구롱자 이 역병역자.
역병 그러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붉은 역병이란 말이에요. 붉은 역병. 홍역마마에 걸리면 반점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도 열이 나면서 막 멸꽃이 사고 기침, 가래, 호흡기 질환이 오잖아요. 근데 홍역마마는 호흡기 질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수포가 생기잖아. 물집이 생기면서 열이 나다가 이게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간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잡아가는데 그것이 오랑캐 중국 놈들 오랑캐 귀신이 그랬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고려 조선을 통틀어서 우리나라 이 조선 고려는 중국을 대국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대국으로 섬기니까 같은 귀신인데 오랑캐 귀신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높은 귀신이라 생각했다면 높은 귀신. 그래서 호구 마마라 그래요. 마마. 높은 귀신이라고 생각해서 마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리, 여기서부터 만리까지 되는 이 강남에서 제비를 타고 온단 말이야. 제비 올 때 같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강남에 오랑캐 귀신들이 와서 호구, 오랑캐, 호귀, 오랑캐 귀신들이 와서 호귀, 오랑캐 귀신들이 와서 우리 호구 집안에 있는 입과 지게꾼을 남자를 인구를 잡아간단 말이야. 죽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이는 신이니까 무섭잖아요. 그 다음에 이 홍역에 걸려서 죽으면 어째서 첫째로 뭐가 생겨요? 꼼보가 생겨요. 꼼보가 된단 말이야. 꼼보가 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 일반인하고 꼼보가 생김새가 똑같아. 틀려요. 다르죠. 그래서 달을 별자 쓰는 거야. 달을 별자 모습이 다르다. 이 모습이 다른 것도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꼼보라서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다른 이런 신이 저 하늘에 어디 또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이 중국 귀신들 바이러스 귀신인데 옛날 사람들은 바이러스라는 걸 모르잖아. 병균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랬는데 저 하늘에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말하자면 지금 옥황상제가 저 하늘을 관장하고 천하 대신은 하늘을 관장하고 지하 대신은 땅을 관장한다고 이런 똥강아지 같은 법사들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 하늘에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고 홍역마마라는 병균을 관장하는 신이 있을 거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신은 우리가 보통 별로 생각하잖아요. 그 신을 별로 생각하는 내가 매번 강의했지만 천지신명 하늘과 땅 사이에 밝은 신 1월성신이란 말이야. 천지신명 1월성신에 성도 별이요 진도 별이요 해도 별이요 달도 별이잖아요. 별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만리강남의 호구별상이라는 말은 꼼보를 만드는 그 귀신이 무섭게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별상이라는 거고 꼼보를 만드는 신이 따로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별성이라는 거예요. 별성.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만리강남 호구별상, 어떤 경우는 만리강남 호구별성, 어떤 경우는 천리강남 호구별상, 어떤 경우는 천리강남 호구별성. 그러니까 별상이라는 말을 써도 틀리지 않고 별상이라는 말로 써도 틀리지 않는데 별성이라고 쓸 경우에는 저 하늘의 높은 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별상이라고만 썼을 경우에는 저 만리의 오랑캐 귀신 중에서 별나게 유독 이상하게 생긴 귀신이 있다. 그 귀신이 우리 식구들을 잡아가서 죽인다. 이런 의미인데 이때도 이 별상 뒤에 마마를 붙이면은 마마라는 건 명호잖아요. 명호. 마마 이렇게 명호잖아요. 별상 마마라고 할 때는 마마가 명패가 된다. 마마가 명패되고 별상이라는 별나게 유드럽게 이상하게 생긴 마마다. 이게 그래서 별상 대신, 별상 장군, 별상 신장, 별상 대감 하면은 별상까지는 이상하게 생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별상 신장 하면은 이상하게 생긴 신장. 팔이 하나 없든지 다리가 하나 없든지 대가리가 깨졌든지
꼼보든지 별상 대신 할머니 그러면은 꼼보였든지 째부였든지 언챙이였든지 다리가 하나 없든지 팔이 하나 없든지 이런 할머니들 별상 대신 할머니라고 하는 거야. 아무한테나 별상이라고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별상 대신만 오면 뭐 대단히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별상 대신 할머니가 오면은 그 할머니는 꼼보든 째보든 언챙이든 눈깔이 하나 없든 팔이 하나 없든 이런 말이 아무한테나 별상 대신 할머니 붙이는 거 아니야. 입 무식들아. 그래서 자 보세요. 이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나 홍역마마나 요것은 어쨌든 원칙적으로 우리 같은 지금 세대에서는 병균을 알고 있죠. 근데 과거에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바이러스라는 것을 모를 때 이거를 역병을 만드는 역신이라 했다면 역신이라고 했다면 역신 신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역마마가 걸릴 봄에 되면은 특히 이제 이 우리나라 서해안 지방에서는 중국에서 온다고 생각했으니까 봄바람 타고 황사바람 타고 온다. 이 서해안 지방에서는 전체적으로 뭐를 하느냐 홍역마마 마지굿을 해 마지굿. 그래서 와서 잘 계시다가 우리 애들 덜 잡아가라고. 근데도 오잖아. 근데도 오면 어떻게 해? 이 무시무시한 이 병균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 무시무시한 병균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 더 무시무시한 장군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 작줄을 물고 내 새끼를 잡아가지 마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원래는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나 홍역마마나 요건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쉬우면은 요거는 가해자잖아. 가해자. 예? 가해자잖아요. 가해자가 무섭게 생겼으니까 이걸 방어하는 신조차 무섭게 생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가해자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꼼보로 죽든지 살든지 꼼보로 홍역마마 여러분들 다 애기들 죽으면 다 가렵게 오잖아. 별상동자들은 다 가렵죠. 근데 별상땅자 오면 가려워. 가려운데 내가 제일 하니 뭐예요? 병균에 의해서 죽었잖아. 병균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당신이 죽어서 신이 돼서 병균을 이기려고 내가 칼을 물고 온단 말이야. 별상이 한이 됐으니까 내가. 그래서 별상 장군이 와도 그 가려운 걸 이기려고 싸우다 보면 명분이 좀 묻겠지. 요즘 예방주사 맞아도 하루 이틀 아프다잖아요. 그것처럼 별상 장군도 그 병균을 이기려고 막 하다 보니까 균이 좀 묻어. 근데 별리진 않지. 그래도 별상 장군도 와도 가렵고 별상 동자 와도 가렵고 별상 대신하면 꼼보 할머니가 오면은 꼼보를 앓다 죽어서 더 어렵지. 그래서 별상이라는 의미는 주로 원래 의미는 곰보라는 홍역마마라는 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분, 그 돌아가신 조상님을 별상이라 하는 거야. 별스럽게 막 물집이 생겨서 터져서 긁다가 죽으니까 별스럽게 생겼다. 별상이라. 그 양반이 할머니로 대신 할머니로 별상 대신, 그 양반이 장군님으로 오시면은 별상 장군, 그 양반이 애기씨가 오면은 별상 동자, 그 할아버지가 신장님처럼 오면 별상 신장, 그 할아버지가 대감님처럼 오시면 별상 대감, 그 할아버지가 도사처럼 오면 별상 도사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 하늘에 별성님이 오실까요? 별성님이. 이제 제 강의를 자주 들으신 분은 별성님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근데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동안 아마 90% 이상의 무속인 우리 여러분들은 아마 나도 좀 긁고 있을 걸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같이 긁고 있을 거예요. 얼른 가서 별상님 합의 받으세요. 별상 동자, 별상 대신, 별상 장군, 별상 신장도구라도. 그래서 별상이라는 의미는 별상이라고 쓰든 별성이다 쓰든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데 별성이라는 의미는 하늘의 천신이라는 의미가 있고, 별상이라고 할 때는 어떤 조상님의 모습이다. 모습. 어떤 조상님의 모습이다.
별스럽게 희한하게 생긴 모습이다. 그래서 별성이라는 말은 결코 신의 명패가 아니다. 신의 명패 앞에 붙는 수식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별상에 대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의 이름을 앞으로 찾아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섭답니다.